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그때의 첫 소식입니다. 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로 인해 전소된 속초 농아인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합니다. 네, 예장통합총회와 소속 노회, 한국교회가 후원과 기도로 새 성전 건축에 동참했는데요. 지난 9일 기공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구령과 함께 삽을 뜨는 사람들. 힘찬 박수와 함께 성전 건축이 선포됩니다. 속초 농아인교회 새성전 건축 감사예배 현장입니다. 속초 농아인교회는 지난해 4월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강원도 산불의 피해 현장이 됐습니다. 기존 성전이 전소돼 예배 장소를 잃게 된 것. 산불 이후 계속된 총회와 소속노회, 한국교회의 농아인교회를 위한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 9개월여 만에 새성전 건축이 결정됐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우들이 많은 그 환란과 고통이 있었을 줄 압니다. 확실히 좋은 새성전을 건축해서 고성 이쪽에 양양 이 근동의 지역까지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해서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렇게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성전은 55평 면적의 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오는 3월 공사가 시작돼 8월 15일에 건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드려진 기공 감사예배에서 김종원 강원 동로회장은 꿈꾸는 만큼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농아인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세워질 성전을 우리는 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그런 꿈을 또 그려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만석 속초 농아인교회 담임 목사는 농아인교회 건축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으로 가능했다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하면 물음표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분명 느낌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이렇게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강원도 산불.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전한 사랑의 손길로 인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은 한 40대 가장이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사람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뇌사 상태였던 송지훈 씨의 심장과 간, 췌장 등 장기 9개와 안구, 연골, 피부 등 조직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화물업에 종사하던 43세 송지훈 씨는 지난달 15일 영동 고속도로 용인 신갈 분기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송 씨에 대해 뇌사를 판정하고 9시간 동안 장기 적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송 씨를 보내야 하는 남겨진 가족, 담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 정순애 씨와 베트남 출신 아내, 그리고 18개월 된 아들 민규. 어머니 정순애 씨는 아들의 허망한 죽음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송 씨가 선물하고 간 생명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 한 몸 저거 해갖고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가서 아들이 고맙고 또 그냥 힘들게 살다 가서 그리고 그냥 모두 다 가져간 게 아니고 장기 기증을 해서 그 여러 사람이 살렸대는데 그 나중에라도 우리 민규가 자라서 아빠가 이렇게 허망하게 갔지만 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갔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거 결정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송지훈 씨의 장기 기증으로 심장과 간, 췌장 등 장기 9개와 안구, 연골, 피부 조직 등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전달되면서 적어도 9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정진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상임이사는
세상에 큰 선물을 주고 간 송 씨의 남은 가족을 위해 후원 계획을 감리교단 등과 함께 세우고 있다면서 송지훈 씨가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성경체험교육관 지배센터를 설립합니다. 지배센터 설립을 추진한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의 강무영 대표회장은 착공감사에 비해서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교육센터를 세울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4월 말 완공 예정인 지배센터는 성경의 실체적인 학습을 돕기 위한 5G 기술을 도입해 다음 세대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재집권에 성공했는데요. 네, 이번 선거는 대만의 미래가 걸린 일로 인식한 대만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만 순복음교회 서상진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 국제사회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선거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 2020년 대만 총통 선거에는 대만의 민주, 자유, 인권이 아주 크게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작년 1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대만인들 가운데 반중 정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6월에 홍콩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선거가 대만 독립과 중국 관계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홍콩의 오늘은 대만의 내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반중 대만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특별히 청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상 청년들이 투표율이 한 75%를 차지하면서 대만 총통 민주선거사상 최다 투표 817만 표를 얻어서 대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대로 대만은 홍콩 사태가 남일 같지 않았을 텐데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의 내정 간섭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죠.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의 일국 양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이 대만의 내정 간섭과 글로벌 시장 결함뿐 아니라 고도의 국제사회 불안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국민들은 홍콩 시위를 바라보면서 11월 24일 홍콩 지방선거에서 친중파의 참패로 끝나는 것을 목도하면서 중국의 일국 양제에 대한 불신이 매우 확고해지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중화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적 정체성 수호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민심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국의 간섭이 커지지 않길 원하는 건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만 기독교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만 기독교에서는 홍콩 시위의 장기화 투쟁을 바라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국 양제가 되어지면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는 종교법으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가해지면서 종교의 자유가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기독교에서 동성결혼 반대에 국민투표를 700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입법에서 동성결혼 특별법으로 통과함으로 아시아 첫 번째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총통과 국회의원들의 실망을 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기독교 국회의원이 많이 국회에 진출하자는 그런 기도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화합, 연합으로 서로 포용하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기독교 150년 역사 가운데 대만이 큰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청년들이 대거 선거에 참석을 하고 또 대만 청년이 부흥되고 있는데 이런 여세로 정말 대만 기독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대만과 또 중국과 디아스포라된 8천만 한대 선교의 이익을 감당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대만을 딛고 중화를 넘어 세계로 나가는 대만 기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중화권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만과 홍콩 청년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해법들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만의 서상진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리더십 때문이죠.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영이 좌우되는데 미국에는 흑인들의 모세라 불리던 사람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녀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ade in the water, children. This is the last known photograph of Harriet Tubman, taken about a month before she died in Auburn, New York, where she's also buried with the simple epitaph, Servant of God, well done. The incredible life story behind these 5 final words begins here in Dorchester County, Maryland, where she was born into slavery in 1822 and named Arminta Ross. Today, there's a new mural just outside the town's Tubman Museum and a regular crowd of tourists here to see and learn more about the beautiful, bold, bad black woman called the Moses of her people. She was a formerly enslaved woman who took her own freedom. Biographer Kate Clifford Larson shares Harriet's story in Bound for the Promised Land. Harriet Tubman, Portrait of an American Hero. Rattle off a quick resume for me of Harriet Tubman. Who was this 5-foot-tall woman? She was the middle child of 9 children of Ben and Rit Ross. She had 4 brothers and 4 sisters. And she had this intensity about her, this love for her family, love for her community, profound, deep faith that guided her and protected her. All of those things made this woman that became the greatest, Underground Railroad agent of all time. I think I'm going to back it off a little bit. Maybe. That agent's story is now a major motion picture, directed by Casey Lemons. There's not much time. You got to be miles away from here for dawn. Where is she? Follow that North Star. If there are no stars, just follow the river. Listen for them. Fear is your enemy. Whoa, easy now. I'm gonna be free or die. It's almost like my action film, This is my superhero film. Harriet's superpower? Traveling more than 100 miles on foot at least a dozen times to free more than 70 slaves. I don't know if you know how extraordinary this is, but you have made it 100 miles to freedom all by yourself. Would you like to pick a new name to mark your freedom? Harriet Tubman. Seeing your film, reading more about her, it still stuns me that she was illiterate. Yeah, and remained illiterate.
And she never learned. She said she didn't have a talent for it. But also she had a more important communication, you know. Yeah, she knew things without having to read them. But I mean, it just seems incredibly inconvenient to us now. Tony Award-winning actress Cynthia Erivo plays the role of Harriet. Edward Brodus is your master. And fellow Broadway star Leslie Odom Jr. plays the role of abolitionist William Still. Rescuing slaves requires skill and careful planning. It requires reading, Harriet. Can you read a sign or a map? Can you read it all? I put my attention on trying to hear God's voice more clearly. Do you know what would happen if you got caught? They would torture you until you pointed them right to this office. You got lucky, Harriet. Cynthia, what would you say the greatest lesson Harriet Tubman taught you in doing this film? That even when you feel small or insignificant, that you probably have more power than you know. That I have more strength and will in me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and I have stuff to offer this world. Yeah. Because even in terms of stature, I mean... She was 5 foot. And you're about... 5 foot. Papers. It says here you're 5.5 feet tall. You ain't more than 5 feet. Must have won my high boots that day. I'd venture to say that for many of us, you were introducing us to William because we did not know about him. Sure. Who is he? Sure. William was is known as the father of the Underground Railroad. He's an abolitionist, a writer, a brilliant man, and a friend to Harriet Tubman. He was really the last stop on the Underground Railroad, on this great network. And there's nothing more you can do. Don't you tell me what I can't do. I made it this far on my own. God was watching, but my feet was my own. Running, bleeding, climbing, nearly drowned, nothing to eat for days and days, man. I made it. So don't you tell me what I can't do. This is the first theatrical film on the life of Harriet Tubman. Why do you think it's taken this long? Well, I know that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up until this point. Even this film itself took a very long time. It was written 20 years ago and really didn't start seeing the light of day until 10 years ago. And it was 3 years from the moment Deborah found me. And so it's taken its time. But I think, you know, Casey and I like to joke that maybe Harriet decided that now is the time for her. And for a woman who believed in God's perfect timing, that's no surprise. Ephraim Graham, CBN News, Dorchester County, Maryland.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미국과 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북한도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북한은 두 가지의 감정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선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마니가 한마디로 폭사를 했습니다.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죠. 첨단 무기로 이용해서 암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저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또 하나의 감정은 이거 비핵화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오히려 비핵화에 문을 닫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역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하지 말고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란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아마 이중적인 감정으로 상당한 전략을 세우는데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죠. 이에 앞서서 일주일 전에 이제 금년도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답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지만 이제 정세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6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개성 금강산 관광 사업에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에서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각종 국제 체육 행사에 이제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실 이런 6대 협력은 뭐 남북이 협력만 하면 할 수 있지만 현재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다만 이런 문제는 북한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평양으로부터의 회신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이런 입장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당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을 텐데 미국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좀 어떤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십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문제가 최우선 과제죠. 북한까지 전선을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강경 대응을 했지만 북한에 관해서는 이제 어떤 관리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 들어서 신년 친서를 보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위터를 통해서 관리에 들어가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11월 이제 대선이 가장 큰 자신의 정치적인 이벤트입니다. 2월부터는 아이오와 선거를 시작으로 미국의 예비 선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관리 신중 모드로 갈 것입니다. 네. 이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이 배드딜보다 낫다. 즉 합의를 안 하는 것이 나쁜 합의보다 좋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워싱턴 정가의 생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양보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올해는 뭐 각종 친서 전달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그래서 현상 유지 정책으로 미국의 대북 외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북한은 전국 곳곳에서 걸기대회를 진행했는데 이 걸기대회는 왜 진행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추운데 아주 고생들이 많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신년사를 발표하거나 또 작년에는 이제 전원회의 결정문으로 올해 신년사를 대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별로 그 전원회의 결정문이나 신년사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쭉 모여서 이제 그걸 읽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각종 집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날도 추운데 곳곳에서 열립니다. 이 신년사나 전원회의 결정문의 올해 키워드는 자력갱생 정면 돌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즉 제재 속에서도 스스로 자력갱생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부 단위 일선 기관에서는 결의대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서 이루어내자라고 그러는데 뭐 자본과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건설 공사를 적게 이루는 것이 인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춥고 고통스러운 이제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한간에는 북한과 이란 상황에 대해서 비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이란과 북한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공통점이죠. 그러나 다른 점은 북한은 핵실험을 6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은 핵실험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2015년에 이란 핵 합의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효화시키고 있고요. 북한의 경우는 지난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지만 역시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저는 차이점 중에 하나는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다. 그러나 이란 뒤에는 중국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강공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을 압박하면 북중 관계가 밀접하게 되면서 이것이 동북아의 안보 불안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대평양 외교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네. 중동에서는 뭐 이란은 사실상 고립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강공 정책을 펴도 이 주변 강대국들이 개입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란 정책에 있어서 솔레마니 암살과 같은 전격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국제사회에 참 불안 요소들이 상당한데요. 불안 요소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한반도에도 다시 한번 대화의 씨앗이 피어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로 인해 전소된 속초 농아인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성탄절 교통사고를 당한 40대 가장이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성경체험교육관 지배센터를 설립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습니다.
네, 이란의 참담한 실수로 나타난 여객기 격추 사건을 보면서 인류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일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적대적 관계의 결과가 바로 이런 거죠. 무고한 희생을 불러오는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보다 생산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